갑니다. 준비하세요. 사진 보세요. 음료 드시면서 가세요. 유튜브에서 올 줄 알았더니 저거 나왔네. 잘했네. 잘했다고. 알겠습니다. 나도 마셔야지. 그건 무슨 초콜릿이에요?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바카스인데. 자, 갑니다. 위상변화가 설명다 기록 표준을 65쪽은 다 얘기한 겁니다. 됐죠? 밑에 갑니다. 파동의 전파 원리거든요. 파면은 65쪽 아직도 안 끝났고요. 밑에 조금만 더 할게요. 네. 파면은 파동이 전파되어 나갈 때 위성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이나 면을 말하며 파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파면은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별다른 말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파동이 전달해 나갈 때 여기하고 여기서 생긴 파동이 마루가 마루를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곳을 연결하면 파면이 된다라고 그냥 하는 거야. 다른 건 없어요. 뒷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되어 있을까? 보이세요? 호이겐스의 원리인데 호이겐스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파동이 전파될 때 모든 점들이 각각의 새로운 파동을 발생시키는 전파원이 되어 구면파를 만들고 이때 발생한 구면파에 공통을 접하는 선이나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 그러니까 면 만드는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갑니다. 두 번째 반사라고 있을까? 반사 보여? 거기 파동의 반사라고 있을까? 보이니? 네. 반사라고 하는 것들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튕겨나오는 현상이에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현상을 보고 파동이 반사라고 불러요. 그럼 다시 봅시다. 파동이 파면을 향해서 옵니다. 이걸 입사파라고 하고요. 그러면 파면과 수직하게 법선을 그려줍니다. 됐죠? 법선은 가상의 선이고요. 그러면 법선과 입사파가 이루는 각을 입사각이라고 부릅니다. 입사각 I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거울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거울 같은 경우 빛이 튕겨서 가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 얘가 튕겨서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걸 반사파라고 하죠. 이 각을 보고 반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I 프라임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반사의 법칙은 뭐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라는 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됐어? 다시 한번 반사의 법칙은 뭐라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겠죠. 그래서 밑에 갑니다. 반사의 법칙. 자, 파동의 반사부터 보시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파동이 처음의 매질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보고 뭐라 불러요? 파동의 반사라 부른다. 두 번째, 반사의 법칙은 파동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변화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줄 쳐놓으세요. 파동이 반사할 때 진동수, 파장, 속력은 변화없다 줄 쳐주시고요. 반사를 했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매질의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네. 매질의 종류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야 돼. 속력이 달라지는 게 있다 없다? 아. 어차피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네. 그럼 주기와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질이 똑같아서 속력도 똑같아요. 그럼 속력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모두 똑같을 수밖에 없어. 진동수도 같고 주기도 같고 속력도 같고 파장도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오던 게 튕겨간다. 즉 우리가 거울을 놓게 되면 빛이 반사돼서 튕겨갈 때 똑같은 공기를 지나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속도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갑니다. 정반사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난반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반사는 면이 매끄러운 면. 근데 난반사는 매끄럽지 않은 면, 즉 울퉁불퉁한 면이죠. 이렇게 봐요. 정반사, 난반사는. 됐습니까? 정반사는 어떤 면? 아주 매끄러운 면. 다시 말하면 입사파가 그대로 왔죠? 왔어요. 튕겨나가는 것도 똑같이 튕겨나갑니다. 즉 입사 광선의 방향과 반사 광선의 방향이 일정한 걸 보고
뭐라 불러요? 정반사라 불러요. 됐죠? 근데 내가 여기서 딱 거울을 잡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승진아, 네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빛은 튕겨서 자기 눈에 들어와야 보이죠. 그럼 빛이 어떻게입니까? 입사각, 반사각 따지면 이쪽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자기 모습 못 보죠.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정반사 같은 경우는 거울이 정반사를 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내 모습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나 안 보여? 프로적인 거지. 나 말해 나. 아. 나 보이냐고 지금. 쌤한테 지금 나 보이냐고. 네가 나를. 아, 네. 현실아 나 보여? 그럼 뭐야? 나는 뭐가 일어나고 있어? 난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난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면이 어떻게 돼? 울퉁불퉁한 거죠. 그럼 일단 뭐 내면이 아주 매끄럽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야? 울퉁불퉁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빛이 옵니다. 똑같이 오겠죠. 됐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오는데 튕겨나가는 방향이 좀 달라요. 이렇게. 됐어? 튕겨나가는 방향이 다른 거. 각각 들어오는 방향은 똑같지만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이 여러 방향인 걸 보고 난반사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정반사는 반사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네. 난반사는 반사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와. 됐어요? 다시 한번 네. 얘기할게요. 정반사든 난반사든 다 뭐야? 반사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기억하셔요.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 정반사든 난반사든 다 뭐가 된다고? 반사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요 면을 보시는 거야. 요 지점을 보시는 거야. 지점. 그 면과 수직하게 법선을 그리면 입사각 반사각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면의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반사돼서 나가는 빛의 방향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각 지점에서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사까지 말씀드렸고 밑에 파도에 굴절 들어갑니다. 굴절.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빛이 올 거예요. 빛이 옵니다. 그럼 법선을 그려줄 거고요. 원래 대로는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야 정상이죠. 네. 매질 1번이라고 생각하고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얘가 실제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살짝 꺾여서 내려옵니다. 와. 원래 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있던 위치, 원래 와야 되는 위치보다 좀 아래로 내려왔죠. 네. 그럼 이것처럼 뭐야? 빛이 꺾이는 현상을 보고 빛의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속도가 다른 곳을 진행해 갔을 때, 속도가 다른 곳을 갔을 때 뭐가 됩니까? 매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처럼 다른 매질로 갔을 때 속도 차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굴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굴절 보십니까?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경계면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다라고 됐죠. 꺾였어요. 이걸 보고 뭐라 불러? 굴절. 자, 진동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속력이 변한다. 매진이 달라졌죠. 매진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속력이 달라지죠. 그럼 속력이 달라진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뭐야? 파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됐어? 자, 줄 좀 칠거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합니다. 생각하시고요. 파동의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 생각하시고 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 요것 좀 쓸 겁니다. 어떤 걸 쓸 거냐? 두 매질의 무슨 차이?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매질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속력 차이가 클수록 굴절이 많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매질의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두 매질의 속력 차이가 클수록 굴절이 많이 됩니다. 그럼 항상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느린 쪽으로 꺾여요. 됐어요? 느린 쪽으로 꺾인다라는 얘기는요. 얘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자. 얘가 빠른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느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여기가 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가면
빠른 쪽으로 다가가는 거고 밑으로 가면 빠른 쪽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빠른 쪽이 아닌 느린 쪽으로 꺾여서 간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입사각을 이 각을 보고 뭐라 불러요?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 각을 뭐라 불러요? 굴절되는 각,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입사각을 I라고 하고 굴절각을 R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I하고 R을 봤을 때 I가 크면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오는 거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온 거야. 그다음 두 번째 I하고 R을 봤을 때 R이 더 크다라면 당연히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쓸 거 쓰시고요. 일단 됐죠? 빨리 쓰세요. 그 다음에 할 거 갈 겁니다. 뭐라고요? 상민이 다 썼어? 왜? 아 왜? 다음 주 월요일 뭐하지? 배고픈 시간. 뭐하지? 뭐라고? 분명히 라이프 타임인데. 동혁이가 자, 다 썼어? 갑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습니까? 회절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굴절은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회절에 가면 회절.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을 보고 회절이라 불러요. 그래서 파동의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 틈이 좁을수록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회절은 그냥 꺾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파동이 진행해 오다가 보면 물결파가 온다 생각합시다. 물결파가 오는데 즉 파도가 쳐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렇게 방파제가 있을 거면 파도가 이렇게 쳐오겠죠.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얘가 파도가 이렇게 가겠죠. 가서 이렇게 꺾여요. 장애물 뒤까지 돌아오는 현상을 보고 회절이라 불러요. 그럼 예를 들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강원도 산골에 갑니다. 강원도 산에 갑니다. 네. 산에 가면 라디오를 듣고 싶어. 네. 그럼 라디오가 FM 방송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AM 방송이라는 게 있어. FM 방송이 들릴까요? AM 방송이 들릴까요? 아침에 AM 방송은 킬로헤르츠라는 주파수를 만들고요. 주파수로 쓰고요. 그다음에 얘는 메가헤르츠라는 주파수를 뭔가 씁니다. 메가가 잘 진동수를 들리는 내요. 거야. 잘 들리는 메가가 훨씬 더 진동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AM 파장이 누가 더 길어요? AM이 길죠. 아.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AM이 산골짜기에선 AM이 잡혀요. 즉 다시 말하면 FM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직진성이 커요. 직진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야? 꺾이는 성질보다는 그러니까 휘어지는 성질보다는 직진하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얘가 산골짜기 즉 산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AM 방송 어떻게 돼? 휘어지는 게 좀 회전이 잘 되죠. 그래서 소리가 잘 잡힙니다. 강원도에 가서 소리를 라디오를 잘 잡으시면 뭘로 어떤 것도 잡히냐? 중국 방송도 잡혀요. 왜요? 오니까 중국 것도 오고 모두 와요. 북한 것도 와요. 북한도 라디오가 네. 북한 방송도 들려요. 강원도에 가면 판문점 근처로 가면 북한 방송도 들려요. 지금은 하나하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소리도 들린다는 얘기죠.
니는 좀 있으면 들을 거잖아. 안 들릴 건데. 들을 건데 안 들을 군대 갈 거잖아. 아니. 뭐예요? 어? 이런 생각 난 갔다 왔어. 난 저희가 쌤다 짧게 가요. 난 갔다 왔어. 너 갈 거잖아. 너 갈 거잖아. 아직 안 갔잖아. 잘 가. 갑니다. 잘 가. 저희 젊어. 잘 가라. 저희 젊습니다. 잘 가라. 저희 젊습니다. 잘 가. 행복해. 나를 잊어줘. 갑니다. 자, 밑에 감자 보십니까? 밑에 보시면 우리가 회절까지 설명드렸고요. 67쪽 겁니다. 파동이 굴절돼요. 그렇죠? 파동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달라져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굴절이라 불렀죠. 됐습니까? 파동의 굴절 뭐 이상한 공식 같은 거 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이 비는 일정하다. 자, 보셔요. 공식 풀 때 일단 먼저 쓰고 갑니다. 자, 거기서 나와 있는 공식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인 R분의 사인 I는 됐죠? 이 꺾이는 정도를 뜻하는 거야. 꺾이는 정도. 예. 다시 말해 이거 굴절되는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V2분의 V1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가 굴절되는 거 왜 된다고 썼어? 굴절되는 이유가 뭐였어? 속력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속력의 비율이란 얘기예요. 그럼 속력은 뭐야?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지. 그럼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파장 차이도 돼요. 이게 일정하다고. 다시 말하면 1번에서 2번으로 오는 파장이 2번으로 오는 매질로 들어오는 게 달라지지 않는다.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 소리야?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누구도 증가돼야 돼요? 굴절각도 증가돼야 됩니다. 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특수각이 나올 거야. 사인 21, 사인 30도는 알고 있지? 21도 아니고 사인 30도 알고 있지? 네. 45도 알고 있지? 네. 60도 알고 있지? 네. 90도 알고 있지? 네. 그것밖에 안 나와. 다른 건 없어요. 됐어요? 우와.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입사각이 증가되면 굴절각도 증가된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두 번째 보면 뭐 있습니까? 우리 두 번째 보면 파동이 물중할 때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변하지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보시면 잘 봐. 파동이 왔어요. 이렇게 두 개가 옵니다. 됐죠? 면에 수직하게 그릴 거예요. 좀 삐뚤어졌네. 됐죠?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를 A라고 하실 거고 여기를 B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법선을 그리겠죠. 법선을 그리겠죠. 됐어요? 네. 그럼 이 각이 무슨 각이야? 입사각. 입사각이죠. 그럼 이 각이 뭐야? I죠. 이 각이 몇 도니? 90도죠. 네. 그럼 요 각도 90도죠. 네. 그럼 당연히 법선과 이런 요 각이 요 각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기억하시겠죠? 여기 매질 1번이고 매질 2번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됐죠?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겁니다. 여기서 1번이 빠른 매질이었고요. 2번이 느린 매질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얘가 A에 도착했을 때, 이 파동이 A에 도착했을 때 B까지 도착하죠? 네. 그러면 A에서 온 놈들은 더 이상 1번 매질을 가는 게 아니라 2번 매질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B 쪽으로 온 놈들은 1번 매질을 그냥 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B 프라임까지 갔다고 치면 A는 어떻게 돼요? 느린 매질이니까 더 많이 가요? 조금 가요? 같은 시간 동안. 다시요. 다시 한번 얘기해. 얘가 빠른 곳이고 얘가 느린 곳이죠. 네. 그럼 시간은 같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얘는 B에서 B 프라임까지 갔어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야 돼요? 조금 가야 돼요? 조금 가요. 조금 가야 되겠죠. 거리가 A 프라임까지 좀 적어져요. 네. 이해됩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 동안 얘가 속력이 느리니까 조금밖에 못 갔겠죠. 네. 그럼 이제 새로운 면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새로운 면이 생긴다는 얘기는 오던 애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죠. 즉 입사각과 굴절각이 달라진다고요. 이해됩니까? 아니요.
다시요. 여기서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오죠. 네. 네. 근데 얘는 조금만 가고 얘가 많이 갑니다. 네. 그럼 이렇게 휘어져야죠. 네. 이해돼요? 네. 자 봐봐.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맞아? 맞아? 근데 이쪽이 이동하는 속도와 이쪽이 이동하는 속도가 같아 달라. 얘는 조금만 가고 얘 많이 가죠. 한쪽은 많이 가고 한쪽은 조금밖에 안 가니까 방향이 일정한 가던 방향을 가야 됩니까? 틀어져야 됩니까? 틀어져요. 틀어져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얘가 어떻습니까? 요 삼각형을 갈 거예요. 요 삼각형을 갈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자 다시 한번 그릴 거는요. 법선 그립니다. 입사각이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휘어졌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럼 요 각하고 요 각은 어떻게 됩니까? 같아요. 네. 그럼 이 각이 뭐야? 굴절각이죠. 그럼 이 네. 각이 굴절각이죠. 네. 여기까지 됩니까? 네. 됩니까? 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가면 이쪽에서 쓰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냥 갑니다. 첫 번째 sin i와 sin r을 갑니다. sin i는 어떻게 됩니까? a b 프라임 분의 b 프라임 되죠? 네. 씁니다. a 프라임 그러니까 a b 프라임 분의 b 프라임 되겠죠. 네. 사인 r은 얼마 됩니까? 요게 사인 되죠? 네. 그럼 얼마 됩니까? a b 프라임 분의 b a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각 A, 어. A, B, B 프라임이 90도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내가 좀 잘못 그리긴 했어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이게 90도가 되고 이게 90도가 돼야 돼요. 왜? 아니, 돼야 된다고. 내가 잘못 그렸다고. 네.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을 보면 사인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을 보면 여기서 요 놈들은 어떻게 돼? 요 길이도 공통이죠? 네. 날려. 그럼 뭐가 됩니까? A 프라임 분의 B 프라임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죠. 네. 그게 뭐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곧 의미하는 게 뭐야? 속력이죠. 그래서 V2분의 V1이 된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게 나오면 누구니?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는 유도되는 거 이제 몰라도 돼. 딱 뭐만 생각하면 돼? 사인 R분의 사인 I는 뭐라고? 속도 차이고 파장의 차이다. 하지만 누구는 안 변한다?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진동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속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또 하나 갑니다. 입사각이 증가되면 굴절각도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집니다. 까지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걸 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갈 거냐? 실제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은 빛을 갖고 해요. 빛. 이거는 파동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빛을 갖고 갑니다. 자, 빛에서는 딱 하나 추가됩니다. 자, 우리가 굴절률이란 말이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굴절에서는요. 굴절률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굴절률은 뭐냐면 매질에서의 속력을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진공에서의 속력과 비교한 거예요. 굴절률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라고? 매질에서의 속력을 진공에서의 속력과 비교한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매질에서의 속력을 진공에서의 속력과 비교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굴절률은 어떻게 표현하냐? n을 굴절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질에서의 속력 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라고 그래요. 우린 다 빛을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다 빛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럼 C는 누구에서의 속력? 빛이요. 빛의 어디에서? 진공에서의 속력. V는 뭐야? 매질에서의 속력.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굴절률이 크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따봐야 돼. 굴절률이 크다라면 V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질에서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맞아요. 느리다라는 뜻이에요.
됐어? 네. 일단 식 하나만 변형시킵시다. 여기서 변형시키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죠. V는 누구야? n분의 c라는 값이 나오죠. 네. 이해됩니까? 네.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빛을 공기에서 매질 A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A에서 B를 집어넣을 때 얘네들 굴절률을 찾아라 이런 말들 나와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공기의 굴절률은요, 1이라고 잡습니다. 물론 진공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공기는 당연히 빠르긴 할 건데 진공보다 느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야? 그냥 무시하고 1이라고 잡습니다. 됐어요? 공기에서 굴절이 얼마라고? 1이라고 잡는 거라고. 됐죠? 이해돼요? 네. 자, 기억하시면서 하나 더 갑니다. 스넬 법칙 갑니다. 이제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아요. 자, 67쪽에 보면 거기 중간까지 다 설명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밑에 보시면 뭐야? 빛의 굴절 나와있죠? 굴절률 설명 드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됐어? 매질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B를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밑에 뭐 있습니까? 굴절 법칙, 스넬 법칙 나왔죠? 굴절률이 N1인 매질 1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 2로 빛이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됩니다. 요거까지 똑같죠?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입니다. 맞아? 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건 어떻게입니까? 자, 여기다 쓸게요.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이죠. 네. 뭐였습니까? V는 N분의 C죠. 네. 넣을게요. V1이니까 얼마 됩니까? N1분의 C가 될 거고 얘는 얼마 됩니까? N2분의 C가 되죠. 네. 약분시키면 결국은 N1분의 N2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력과 굴절률은 반대가 돼야죠. 그러네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야, 느리다는 얘기야. 느리다는 얘기거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 주셔. 요거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일단 바로 밑에 보면 빛의 굴절 나와 있을 거야. 빛의 굴절 보여? 네. 빛의 굴절이라서 그림 같은 거 나와 있죠? 맞습니까? 힘들어도 좀 갑시다. 네. 달달한 거 들어갔잖아. 단성분 들어갔다는 얘기 뭐야? 일해라. 포도당이죠. 그게 설탕 들어갔죠. 설탕은 이당류입니다. 맞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소화가 빨라 느려. 빨라요. 빠르죠. 이당류인데 조금만 자르면 되는데. 그러면 어때? 소화가 빠르다는 얘기 그만큼 뭐야?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지. 됐어? 네. 공부하자는 얘기야. 알았니?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빛이 와요. 법선 그리면 휘겠죠. 네. 자, 가십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A 프라임, B 프라임. 그럼 어떻습니까? sin R분의 sin I는 여기 나와 있는 누구야?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입니다. 네. 됐어요? 네. 요 길이로 봐도 된다고요. 이 길이로 봐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알아주세요. 여기 밑에 그림은 없어. 적으시라는 얘기죠. 어차피 싸니까 그거 똑같이 가는가. 어차피 얘는 뭐냐? 이거 반지름이잖아. R이라고 하면 돼. 라지 R로 같은 거. 이거 라지 R이죠. 사인 똑같이 그거 뭐 이거야 근데 그대로. 네. 빨리 해야겠는데? 괜찮아. 빨리 안 해도 돼. 시간 충분해. 10시 전에 끝나. 오늘 10시 전에 끝나. 내용 다 끝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진짜 시간 거짓말 안 하고 진짜 10시엔 끝나 진짜. 뒤에 내용이 별로 없어. 뒤에 내용 얘기하는 게 없어. 실제로 막 같은 출신인 거 아니에요? 숙제로 몇 통째? 진짜 뒤 바람이 안 많아. 자 67쪽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다 썼으면 뒤로 갈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떠오르요? 내용이 할 게 별로 없어.
얘들아 실제로 문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이게 잘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뒤로 갑니다. 자, 68페이지. 자, 여러 가지 매질에서 빛의 속력과 굴절률 나와질 거야. 보이죠? 네. 자, 성태야. 네. 매질의 굴절률 플러스 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느려지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커서 보선적으로 더 많이 꺾인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공기, 물, 공기, 유리, 공기, 다이아몬드 있잖아. 네. 그 중에 제일 느린 애가 누구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느린 거죠? 네. 굴절률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굴절률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물. 네. 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제일 느린 애가 누구랬어? 다이아몬드죠? 네. 그럼 느리다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그만큼 굴절률, 꺾이는 게 많다는 얘기야. 됐어? 꺾이는 게 많다는 얘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어떻게 정리하실 거야? 굴절률이 크다. 뭔 소리라고? 느리다. 그렇죠. 그건 괜찮아. 굴절률 크다. 뭐라고? 느리다. 됐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제일 빠른 건 누구야? 공기죠. 공기가 제일 빠르죠. 아이 이거는 너무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느리다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느리다고.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물의 굴절률은 얼마인가요? 39. 물의 굴절률이 얼마냐고요? 물의 굴절률이 얼마냐고요? 15. 자, 물의 굴절률 어떻게 됩니까? 공기에서 물로 돌아가는 거죠. 맞아? 네. 잘 봐. 어떻게 계산을 설명드린다. 아우, 저 시끄러워. 나중에 차를 사서 좋은 차를 사더라도 제발 저짓하지 마시고요. 네. 저 쪽팔린 짓입니다. 저거. 맞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공기에서 물이죠. 잘 봐. 나와 봐라. 공기에서 물이죠. 네. 그럼 얘는 사인 R분의 사인 I죠. 네. 그럼 얘가 뭐야? 내가 뭘 구하랬어? 굴절률을 나봐야 돼. 굴절률을 구하랬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N 공기야 물이야? 물. 공기 분의 N 물이 되죠. 네. 왜냐하면 얘는 뭐야? V 물 분의 V 공기였잖아, 맞지? 내가 어디서 어디로 왔어? 공기에서 뭘 1번 매질, 2번 매질이잖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랬어? 아까 썼잖아, 뭐야? 얘가 사인 R분의 사인 I는 어떻게 된다랬어? V2분의 V1이지. 네. 맞아? 네. 근데 굴절률은 이거 똑같다, 반대다. 반대다. 그러니까 N1분의 N2야. 1이 뭐랬어? 공기. 2가 물. 물. 그럼 여기다 물 집어넣고 여기다 공기, 물 집어넣으면 이게 된 거잖아, 맞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우시면 사인 R이 얼마야? 사이드. 네. 거기 그림에서 얼마냐고? 몇 도야? 30도죠. 아 예. 거기 없어. 문제 우리 거기서 뭐야?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 나와 했잖아. 네. 사인 30은 얼마더니 2분의 1이죠. 또 사인 I가 얼마야? 45도. 그럼 얼마 돼?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결국은 얼마 돼? 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근데 N 공기는 얼마야? 굴절률 얼마나 했어? 좀 전에 1. 1분의 N 물이야. 그럼 물의 굴절률은 얼마 됩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굴절률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각도를 갖고 내가 찾으셔야 된다고요. 문제는 물어보는 건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알았니?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물결파의 진행 방향과 굴절 나와 있는데, 자, 처음 보시면 왼쪽 그림 있죠? 왼쪽 그림 있습니다. 왼쪽 그림 어떻게 있습니까? 파장이 길어졌어, 짧아졌어? 짧아졌다는 얘기는 빠른 곳에서 느린 곳이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이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은 아니라 빠른 곳에서 느린 곳이죠? 맞죠? 파장이 길다가 짧아지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네. 어떤 거 보는 거 돼야 안 돼? 뭐? 어떤 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거기서 파장을 보라고 왼쪽 그림에 보면 우리가 그림이 두 개가 있지, 얘들아? 네.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개 중에 어떤 거 보는 거? 왼쪽 그림 보는 거야? 네. 그럼 거기서 매질 1번이 있을 것이고 매질 2번이 있잖아요, 맞죠? 네. 1번에 파장 보세요. 람다 1을 보시고 람다 2를 보는 겁니다. 네. 누가 빨라요? 누가 빠르냐고? 남다 원이 원. 겁나 긴데요? 매질 1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차이가 곧 누구야? 속력의 차이랬죠. 네. 맞아요? 네. 그럼 파장 누가 길어요? 람다 1이 커요? 람다 2가 커요? 1이 크죠? 1이 크면 당연히 V1이 크죠? 네. 따라서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간 거예요. 또 하나 갑니다. 물결파죠. 물결파라는 얘기는 깊은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간 거야? 얕은 곳으로 간 거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간 거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간 겁니다. 깊은 곳이 빨라요. 아 맞다. 됐어요? 깊은 곳이 빨라요. 됐습니까? 네. 한강에서 죽는 네. 한강에 죽는 이유? 한강은 깊어요. 네. 한강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모두에 그렇게 죽으면요. 벌금도 내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는 거지. 진짜 벌금 내야 돼요. 내가 안 되잖아 그럼. 네가 내진 않겠죠. 그쵸. 넌 안 빠질 거니까. 얼마나 되는데 이거. 누르고 안 빠져봐도 모르지. 자, 밑에 보신 첫 번째 매질 1번과 매질 2번 중에 속력이 누가 더 크다? 매질 1번이 더 크다. 속력은 맞죠? 네. 두 번째 누구 있습니까?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 누가 더 커요? 입사각이 더 컸죠? 네. 이해돼요? 네. 일단 세 번째 누구니? 파장 보실게요. 파장 람다 1이 더 컸어요. 파장 람다 2가 더 컸어요. 람다 1이 더 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굴절률 1, 2입니다. 자, n 1, 2는 원래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n 1에서 나봐 1에서 2로 간 거야. 1번 배지에서 2번 배지로 갔다 했듯이 이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거야. 그대로 가시면 1번에서 2번으로 갔다야. 대신 이거와 속력은 같다 다르다? 반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보이 속보내 보이원. 됐어? 네. 그거까지만 기억해주면 돼요. 자, 바로 옆에 있는 건 누구야? 속력이 느린 매듭, 빠른 매듭으로 진행할 때 똑같은 거야. 대신 얘는 어떻게 했어?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가죠. 네.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 느린 곳에서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갔다. 빨라졌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어때? 빨라졌으니까. 자, 봐. 두 번째 그림은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뭐야? 파장은 그렇지. 길어져야 되죠. 네. 두 번째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느려져야 되는 거고. 굴절률은 어떻게 됩니까? 굴절률 커져야 돼요. 속력과 반대를 했으니까 작아져야죠. 속력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력 빨라져요. 빨라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빨라져야 되고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작아져야 되겠죠. 굴절률이 작은 애가 빠른 거니까 여기까지. 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같은 경우는 이 그림 같은 걸 주고요. 어떻게 뭐가 변하니? 라는 걸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봐요? 어떤 게 변했니? 라는 걸 물어봐요. 모의고사 문제도 그런 용대가 자주 나오고. 됐습니까? 네. 밑에 자연에서의 굴절 현상 나와 있죠. 첫 번째 뭐라 됐습니까? 물속에 잠긴 물체 깊이가 실제보다 얕아 보이고 일부분만 잠긴 물체는 꺾여 보인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남자애들이 계곡에 놀러 가서 많이 죽습니다. 계속 죽는구나. 진짜 많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렇지. 얕아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군다나 수영을 못하는 애가 죽는 게 아니라 수영을 잘한다는 애들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대학교 1학년입니다. 대학교 1학년입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계곡에 갔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니? 일단 첫 번째. 어? 술을 먹어야죠. 술 마신다고요? 친구들끼리 놀러 갔으니까 당연히 술을 먹어야죠. 술을 먹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먹거나 좀 취하죠. 그런데 계곡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5,000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영을 잘한다는 놈은 들어갑니다. 그러고 못 나오죠. 어떻게? 그러니까 유명한 계곡들은요 거의 한두 명씩 꼭 죽어요. 가서. 술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됐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시는데요? 술 마시면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거기 귀신 있어, 귀신. 이렇게 알았어? 진짜 물귀신 다리를 꽉 잡아서 안 나오는 거다. 진짜 알았어? 유 선생님이. 어? 유 선생님이. 물귀신입니다. 어? 그래서 빨리 못 나오는 거야. 그니까. 물귀신 되게 많대. 야, 차도 많이.
그런데. 갑니다. 근데 이제 자 밑에 보시면 자 신기루나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신기루나 아지랑이 발생된다. 이것들 나와 있죠. 빛이 공기 중에서 온도나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층과 통과할 때 속력이 변하면서 연속적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에서 어떻게 되니 따뜻하니까 막 올라오지 아지랑이 같은 경우 그럼 뭐야 빛이 올라오면서 공기의 흔들림 때문에 뭐야 빛이 꺾이는 거야. 그다음 밑에 보면 보십니까 렌즈의 모양에 따라 빛이 모이거나 퍼진다라 썼죠. 네. 자 69쪽 밑에 있습니다. 69쪽 밑에 거기 뭐 있습니까? 렌즈 모형 볼록 렌즈 있고 오목 렌즈 있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았어 퍼뜨렸어? 모아요. 모았고요. 그냥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렸죠. 예.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때요? 렌즈는 어느 쪽으로 빛이 꺾일까요? 내가 아까 전에 굴절은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했었어? 빠른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었죠. 그럼 느린 쪽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렌즈가 있을 때 여기가 빛이 통과될 때 여기 가운데 빛이 통과될 때 누가 느려? 중간기들이. 중간계 느리지 두꺼우니까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꺾여서 모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볼록 렌즈 말고 오목 렌즈는 어때? 바깥쪽이 두껍죠? 네. 그럼 바깥쪽이 느리니까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그렇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낮에 네. 바닥이야. 잘 들어. 바닥이야. 땅이야. 땅. 어? 네. 자, 해가 떴어요. 네. 땅이 먼저 뜨거워져요. 공기부터 뜨거워져요. 공기가 뜨거워져요. 땅이 먼저 뜨거워져요. 땅이 먼저 뜨거워져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비열이 작아서.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공기가 땅이 뜨거워지면 여기에 공기가 뜨거워요. 네. 여기는 차갑습니다. 네. 상대는 위쪽은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소리는 어디로 갈 거야? 위로 가네. 위로 가야죠. 오. 남바나 새가 왜? 들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부터 식어요? 땅부터. 쉽죠. 오, 지금. 그래서 그냥 다시 말하면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몰리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더 크게 10회 들리는 거야. 데시벨? 20배, 10회 데시벨. 10배, 10배. 와우. 그거 되는 거죠. 됐어요? 와, 지금. 다시 말하면 남만한 새가 듣고 밤만한 쥐가 듣다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소리가 꺾이는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짱이다. 와우. 짱인 게 아니라 그 뭐지? 그게 다 속담에 다 그런 게 있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똑똑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개쩐다. 과학기술 쩌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우와. 여기 완전 쩔어요. 잘 살잖아. 근데 쩌는데 쩔죠. 네. 쩔어요.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쩔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5번에 해안선 나란하게 진행된다. 파도 그 정도 보시면 굴절 요성 이용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왜 그래? 안 할 거야? 괴롭힌다고? 왜 힘들어 왜? 왜 줘? 자 갑니다. 자 80초 겁니다. 와. 진짜 끝나긴 하네.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네, 자, 20년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자 봅니다. 자 뒤에 보시면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84, 85, 86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패스는 아니죠. 아, 숙제? 혼자 공부. 얘가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읽으시면 돼요. 솔직히 얘가 뭐야? 얘가 뭔데 이거 이름 뭐야? 딱 이런 정도. 예를 들면 봐. 엑스레이 뭐 하는 거야? 엑스레이. 투과를 해. 맞지? 우리 몸을 투과를 한다는 게 뭐야?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 네. 근데 거기서 감마선이라는 것도 있어. 감마선 파장이 더 짧거든. 네. 그럼 걔들 간에 감마선은 에너지가 겁나 세. 와. 그럼 뭐야?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암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거에 사용된다라는 얘기고 집에서 전자레인지 있어? 네. 마이크로.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거기서 뭐 있어? 마이크로파가 나온다라고 이러지? 그 음식물을 데우는 것들이다 마이크로웨이브. 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파장이 더 긴 게 라디오파야. 라디오파는 파장이 길면 어디까지? 멀리까지 갈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생각해봐. 감마선은 파장이 짧아. 네. 파장이 짧다는 얘기 직진성이 강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요. 짧고 굵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 파장이 긴 라디오파 같은 경우는 파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얇지만. 그래서 전국으로 쫙 라디오를 펼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특징만 외우라는 얘기야. 이거 별다른 거 없어. 한 3번 정도 읽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얘는. 됐어? 네. 왜? 싸워? 태윤이 라디오. 왜?
혜리가 왜 라디오파야? 왜? 승빈아 지금 또 나가자. 됩니다. 자, 우리가 볼 건 뭐 있습니까?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저들 뭐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갑니다. 자, 이제 전반사라는 걸 가야 돼. 전반사. 전반사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거기? 전반사. 정반사 말고 전반사. 자, 80페이지라고 80페이지. 빛이 진행하다가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현상. 잘 보세요. 일단 보십시다. 내가 빛을 줍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합니까? 튕겨나가죠. 반사를 할 거야, 맞죠? 근데 또 모두 할까? 굴절이라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 놈은 얘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파장이 길겠죠. 생각해봐. 입사각이 컸어? 굴절각이 컸어? 입사각이 컸지.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간다고 보는 거야. 근데 입사각을 키웠어. 그 굴절각 어떻게 돼? 키워줘. 굴절각도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지. 왜 그래? 어차피 입사각과 굴절각. 자, 종아 나봐야 돼. 사인 R 분의 사인 I 값은 일정이라며. 일정이라는 얘기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얘기야. 맞아? 그렇네. 그런데 굴절각이 90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이건.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빛이 가요. 얘가 이렇게 꺾였어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간 거고요.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큽니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입사각을 증가시키다 보면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가 있겠네요. 그러면 90도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즉 빠른 매질 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걸 보고 전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잖아. 즉 다시 말하면 굴절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돼서 다른 매질로 가지 못한 거야. 이게 전반사야. 됐어요? 또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각을 이렇게 키웠지. 그럼 얘도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90도가 이루어진다. 법선과 90도를 이루면 얘가 이 경계면을 따라 쭉 이동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반사는 반드시 있죠. 네. 그러면 반사가 보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없어요. 즉 다른 매질로 가는 거 없어요. 이게 뭐라고? 전반사라고 이런. 자, 밑에 가니까 전반사. 빛이 진행하다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지 전부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됐죠? 밑에 보시면 거기 그림 같은 거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어디입니까? 얘가 수직으로 오면 얘는 굴절 현상 안 일어나요. 그냥 투과를 합니다. 수직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비스듬히 올 때 굴절이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밑에 보시면 A 나와 있죠. A. 굴절각이 90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A는 전반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죠. 근데 B를 갑니다. B를 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누구니? 임계각 이런 말 나왔죠. 임계각이 뭐라고 됐냐? 밑에 보시면 보십니까?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줄 좀 칠 거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이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에서 뭐로 갔다?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이 아니라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갔다라는 얘기야. 조건이 그거야. 만약에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절대 생성 안 된다. 알았니? 자, 밑에 보고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굴절각이 몇 도?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네. 바로 위에 보면 어떻게입니까? A는 굴절각
90도가 안 됐죠. 네. 그럼 전반사가 안 된 거고 B나 C는 굴절기가 90도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B하고 C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기서 자 임계각이라고 글자 우리가 방금 줄치라는 것도 있었지.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무슨 식 같은 거 하나 있어. 근데 잘못된 게 있으니까 보세요. 쓰셔야 돼요. 사인 R분의 사인 I죠. 네. 이게 누구야? N 원분의 N2야. 첫 번째 매질, 두 번째 매질로 가는 거니까. 네. 됐어? 그러니까 항상 1번 매질, 2번 매질로 간다 그냥 보시는 거야. 근데 얘가 몇 도야? 90도.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면 얼마야? 1이죠. 사인 IC라는 것들은 N 원분의 N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옆에 뭐 있습니까? 사인 I는 N2분의 N1이라고 됐죠? 네. 바꾸세요. N1분의 N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거 바꿉니다. N1과 N2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N1이 크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좀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하고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 원래는 그걸 바꿨어야 되는데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꿨더라고요. 저번 시간 한번 생각해서 이상해. 왜 난 맨날 바꿨다고 생각하거든. 저장 안 해주고 USB에 분명히 넣어놔서 다 해놨거든. USB가 다른 USB 아니야. USB 이거만 이걸 써.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써. USB에 안 바꿨는 건가? 컴퓨터만 바꿨는 건가? 근데 컴퓨터에도 안 바뀌어있어 C만 찍는 아니야, 컴퓨터는 내가 전에 바꿨어. 컴퓨터 나갔다고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자료는 바꿨다. 그럼 저장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래 미안한데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할게. 컴퓨터 너왜 사과할게. 그래? 진짜 조용히 했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우준아 그 친구 괴롭히지 마. 혜수가 조용히 시끄럽다. 너희가 더 시끄러워. 자 갑니다. 집에 가자. 네. 지금요? 아니 빨리 하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갑니다. 자 밑에 갑니다.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매질의 경계에 입사할 때 빛은 전반사한다라고 돼 있죠. 빛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왔을 때 임계각보다 작으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요. 네. 다시 말하면 거기 A 있죠. A. 그림의 A는 임계각보다 큰 각이야, 임계각보다 작은 각이야. 작은 각이야. 작은 각이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임계각 이상이 되어야 입사각이 임계각 이상이 되어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계가 약해지지 않고 빛의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얘들아, 레이저 있잖아, 레이저. 네. 멀리까지 가요, 저기 가요. 레이저. 가요. 멀리까지 가지. 왜 멀리까지 가요? 몰라요. 짝 구멍이 존나 세서. 그건 거기다 쓴 것도 있긴 있겠지만 뭐가 됩니까? 그건 거의 전반사하고 비슷하게 돼요.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겠어. 그거 아니면 내가 잠깐 헛소리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장이 안 된 건가요? 아니야, 그래 저장 안 돼. 머릿속에 이게 좀 전에 뭐지 충격 받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물을 담아놨어요, 됐죠? 물을 담았습니다, 됐죠? 네. 근데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가게 됐죠. 됐죠?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여기서 레이저를 싹 쐈어요. 쌌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요. 빛이 이렇게 가요.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유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일단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물줄기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빛이 가서 튕겨서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휘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이제 뭐 있습니까? 자, 전반사를 이용한 빛의 세계 약해지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부터 되어 있고요. 전반사 이런 조건 있죠? 외우셔야 돼요. 예.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 일어난다. 즉 임계각 이상이 됐을 때만 일어나는 거고 임계각보다 작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뭐 3번에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라 썼죠. 맞아? 굴절률이 큰 물질일수록 임계각이 작다라는 얘기는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뭐라고 적어줄 거냐?
매질의 굴절률 차가 클수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말이야?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굴절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때 혹은 여기서 속력 차가 클수록 똑같은 말입니다. 네. 어차피 속력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가 차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굴절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 내가 조금만 바꿔도 굴절을 많이 했으니까 90도에 빨리 도달된다는 얘기야. 네. 유리와 물이 있습니다. 아까는 유리가 빨랐어, 물이 빨랐어. 속력은 유리가 빨라. 유리가 느리죠. 이걸 유리가 느립니다. 네. 그럼 거기서 보면 어때? 임계각이 유리에서 물로 공기로 갈 때는 얼마입니까? 42도죠. 네. 근데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얼마입니까? 48도. 48도죠. 누가 각도가 작았습니까? 누가 각도가 더 작았습니까? 유리가 더 작았죠. 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안 되면 다시 설명할까? 보세요. 아니요. 여기서 법선이 있을 건데 얘가 몇 도라고? 42도죠. 네. 근데 얘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원래대로 여기 가면 얘가 42도, 여기 몇 도입니까? 42도죠. 네. 그럼 얘는 얼마나 꺾여야 돼요? 48도를 꺾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물은 어떻게입니까? 이게 48도죠. 네. 그럼 얘는 42도를 꺾이면 되는 거죠. 네. 즉 꺾이는 정도가 누가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입니까? 아. 유리에서 올 때가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이는 거야. 이해돼? 잘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와 물에서 공기로 갑니다. 맞죠? 네. 그럼 어차피 공기는 똑같은 굴절률이죠. 네. 그럼 얘는 굴절률 중에 누가 더 커? 유리가 굴절률이 크지? 네. 그럼 이 차이보다는 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각도가 작다고. 네. 됐죠? 그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유리, 공기 다 말씀드렸고요. 자, 81쪽 겁니다. 81쪽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 나있죠.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컵 설명했고요. 레이저가 프리즘을 통과됐죠. 레이저 빛이 프리즘에 입사된 후에 되돌아 나올 거고 이 전반사입니다. 그다음에 휘어진 광소배 끝에서 레이저 빛이 보인다. 요즘에 수술하는 것들은 개복 수술 안 한다. 개복 수술은 이게 배를 갈라서 보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구멍 빠바방 3개 뚫어요. 하나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수술 도구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빛이 들어가. 빛이 들어간다는 게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방섬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밝게 해야 볼 수 있으니까 수술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나 그 정도 집에 가기 싫어. 아니요. 아니요. 안 갈 거야? 아니요. 계획 때못 가는 거야? 어? 네? 어? 아니. 아니지? 네. 깜짝 놀랐다. 자, 밑에 보시면 방금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끝날 때까지 초딩 자. 합니다. 생활 속의 전반사 이용 이건 니네가 읽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빛이 갈고 여기서 또 있어요. 자, 여기가 공기고요. 여기가 A라는 매질이고 B라는 매질이에요. 그럼 빛이 와요. 그러면 여기서 어때? 이게 꺾이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와서 꺾이겠죠. 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입사가 굴절각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매질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여기는 뭐야? 공기에서 A로 가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거지. 네.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 거야. 이게 뭘 줄 거냐? 굴절률을 줄 거야. 굴절률을 주고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이 각이 굴절각이지. 네. 그럼 이 각이 어떻게 될 거니를 보고 요 각이 뭐야? 입사각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 현재 누가 돼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대. 네. 그래서 지금 A에서 B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대. 근데 이 각을 키우면 어떻게 되지? 키우면 전반사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왜요? 왜요? 일어나죠. 아, 일어나요. 왜요? 일어나요. 왜요? 저희 각이 더 좋게 되니까. 자, 이 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지죠. 네. 굴절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아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각도가 즉 입사각이 작아지는 거죠. 네. 안 일어나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이해됩니까? 좀 더 크게 키워? 아니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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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형태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각도를 바꿨을 때 지금 네. 여기서 얘가 속도가 달라졌잖아, 맞지? A에서 그러니까 공기에서 A로 갈 때, A에서 B로 갈 때, 그럼 그렇게 달라졌을 때 뭐가 된다고? 달라졌을 때 각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 거니? 전반사가 일어날 거니 뭐 안 일어날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가 그때까지 기억할지 모르겠다. 2학기 때까지 계속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해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자, 81초 다 얘기했고 뒤로 갑니다. 82초 갑니다. 와. 자, 방통신 간다. 쭉 간다. 방통신 간다. 가요? 갑니다. 어디요? 자, 빛을 전송시킬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을 보고 광섬이라고 불러요. 집에 인터넷 들어오지? 네. 집에 인터넷은 요즘에 뭐래? LG. 5G. 광케이블을 쓰죠. 아. 광통신이랑 광케이블을 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 근데 네. 얘들처럼 뭐 구리선이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뭐야? 광통신 이런 거 써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빛을 전송시킬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이고요. 자, 중앙에 있는 굴절이 큰 코어를 굴절이 작은 클레딩 감싸고 있다. 자, 코어가 있을 것이고 뭐가 있대? 클레딩이 그렇지. 클레딩이 있대. 자, 일단 코어가 클레딩이 있는데 코어와 클레딩 중에 누가 빛이 지나가는 통로야? 클레딩. 코어. 왜 코어는 뭐 중심이란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코어가 중심에 있고요. 클레딩이 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코어는 느린 매질인 거고요. 클레딩은 빠른 매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야? 코어에 있는 전반사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코어에서 전반사 성질을 이용해서 코어로만 빛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됐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방통신 갑니다.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신호를 빛으로 전환시킨 후에 방수화면을 통해 주고받는 통신 방식을 방통신이라 불러요. 전반사 이용하죠. 그럼 어떻게 된대? 유선 통신에 비해 전송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으로 전송할 수 있고 외부 전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선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한번 끊어지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고 밑에 그림 잠깐 보실래요? 가운데 누구 있어? 코어 있지? 네? 코어 있죠? 네. 그다음 바깥쪽에 누구 있어? 클레딩. 클레딩이 있죠. 요것만 하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보시면 어떤 거냐? 지금 현재 보면 A, B 이거 몇 가지를 주고 이게 코어로 쓸 수 있는 게 누구야? 클레딩으로 쓸 수 있는 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됐죠? 또 하나 갑니다. 밑에 가시면 음성 및 그림 보실 건데 음성 및 영상 정보가 전기 신호로 들어가죠. 네. 그럼 거기서 뭐야? 그 전기 신호로 발신기 즉 빛을 쏴줍니다. 그 빛이 어디로 갑니까? 광섬유를 통해 쭉 가죠. 그 수신기로 간 다음에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 컴퓨터로 보는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광통신의 장단점은 니네가 읽어서 예쁘다는 거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83쪽 왜요? 왜 계속 가는데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 안 끝나면 좀 더 한다고. 아니. 아 오래 안 해. 그냥 좀만 더. 그냥 봐. 좀 이따 그냥 중에. 싫어. 선생님. 중에. 83쪽 아니. 전자기파. 전자기파 간다. 얘들아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였어? 전기장과 자기장은 뭐랬어? 동시에 일어난다. 세트. 네.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지. 전기장이 맞습니다. 생기면 누구를 유도한다? 자기장.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을 유도한다. 맞죠? 그거야. 네. 그 밑에 보시면 뭐십니까? 전자기파. 끝나게 좀 있으면. 자, 요것만 하면 끝난다고 진짜. 어디까지요? 83페이지고 위에 전자기파 성질도 필요 없어. 아 오케이. 자, 전자기파. 아이씨.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얘기해요. 전자기파의 발견 몰라도 돼. 솔직히 맥스웰하고 그다음에 뭐 헤르츠 뭐 이게 있어.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밑에 전기의 교류 전류가 흘러가야 돼요. 자, 보셔요. 어차피 진동이 파동을 만들어요. 진동이 파동을 만들어요. 그럼 진동이 파동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 축전기라는 게 있어. 축전기가 뭐야? 전기 축적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오. 여기서 연결시키는 걸 보면 교류가 있을 거야. 교류란 얘기는 뭐야? 전류의 왔다 방향이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전류가 이렇게 갈 때는 충전을 한 거고요. 축전기. 반대로 올 때는 방전을 합니다. 그럼 교류란 얘기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을 하죠. 반복. 그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왔다 갔다라는 진동이 생겨요. 전기장에서. 그럼 이 전기장이 진동이 생기면서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 전기장이라는 파동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뭐야? 이게 자기장을 유도를 하게 되죠. 자, 이게 뭐였어? 이게 전류죠. 전기장이에요. 얘가 뭐야? 자기장이죠. 네. 얘네들은 뭘로 생겨요? 수직으로 생겨요. 다시 말하면 얘가 전기장이
이거라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뭐야 서로 수직하게 된다. 잘 봐봐. 전기장이 이렇게 간다라면 자기장은 이렇게 가요. 서로 수직하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전기장, 자기장 생기는 거 보여? 네. 전기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축전기 양극판에 충전된 전하량이 계속 변하면서 극판 사이에 진동하는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공간을 퍼져나가는 것이 전자기장이다. 그건 세트야. 됐습니까? 네. 지금 전자기파의 성질 밑에 있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있죠? 네. 아까 다 설명했던 거야.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86조까지는 니네가 꼭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마지막 하나. 아, 진짜. 96조까지 문제 푸셔야 돼. 숙제입니다. 알았죠? 네. 근데 다음 시간이 없잖아요. 숙제입니다. 마지막 날. 푸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야 그거는 니네가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쉬어갑니다. 근데 유명해지. 한좀 쉬어갑니다. 됐죠? 마지막에는 이렇게 있겠죠. 잘가 나중에 나한테 문제 보는 거 알지? ASL. 야, 그거 꺼주세요. 그거. 이거 꺼주세요. 땡큐. 마이크로폰 하자.